사람이 하는 거고 이건 돈이 하는 증언이야. 시작부터 구독 한 번만 고정해두세요. 오늘은 누가 더 크게 울고 호소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큰 흔적을 남겼느냐로 판이 갈리는 날이거든요. 끝까지 보시면 채화영이 왜 오늘부터 숨을 못 쉬는지, 이강혁이 왜 표정을 지으려는지 딱 보이실 겁니다. 회장실 탁자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미끄러지듯 떨어져 있었는데요. 자백범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떻게 쪼개지고 어디로 모였는지가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 최종 계좌의 이름이 이강혁으로 박혀 있었고요. 마대창은 종이를 주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으로 탁자 가운데로 밀어놓고 아주 낮게 말했는데요. 한 번은 내 말 믿어보려고 했다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채화영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채화영은 늘 말로 시간을 벌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말이 나오기 전에 숫자가 먼저 나와버렸거든요. 마대창은 시선을 천천히 돌려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이강혁은 표정이 무너진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아예 표정을 지운 채 고개를 숙였고요. 마대창은 내가 자백범 잡아왔다며 돈도 내가 풀었지. 그런데 이 통장 흐름은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이강혁이 입술을 떼는 순간 채화영이 먼저 끼어들었는데요. 실무자가 한 일이라 자기가 알 수 없다고 익숙한 방식으로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마대창은 그 말을 다 듣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을 한 번 보고 맞은편에 선 오장미를 한 번 봤고요. 그 다음 강백호에게 아주 짧게 물었습니다. 법으로 가면 끝나냐고요. 강백호는 끝나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증거가 사라지면 시간이 싸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채화영 고개가 확 돌아갔습니다. 오장미가 뭔가를 들고 있다는 걸 채화영은 본능으로 알았거든요. 이 회차의 클라이맥스는 사실 이 한 장에서 끝났습니다. 마대창이 겉으로는 자백범으로 정리하자를 흘려 채화영과 이강혁을 안심시켜 놓고 뒤로는 자백범 통장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 이강혁을 확정해버린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가 회장실에 올라오기까지는 하루가 아니라 전날 밤부터 누군가의 심장이 갈리고 있었고요. 오장미는 위장 신분으로 드림호텔을 움직이며 서버기록과 법인, 차량 일지, 그리고 서린이 남긴 도청 파일 DNA까지 한 줄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채화영은 휴대폰이 손에 없는데도 통신사 이용 내역과 백업으로 서린의 사고 전 기록을 확인하며 더 급해졌고 강백호는 뺑소니, 트럭과 법인, 차량의 연결고리를 맞추는 동안 마대창의 개입 때문에 증거가 먼저 사라질 위험을 계산했습니다. 준호는 주방에서 갑자기 셰프처럼 움직이는 서린을 보고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염산월은 립스틱 USB를 마대창에게 던질 명분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선이 회장실 종이 한 장으로 한꺼번에 묶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간이 뒤집힙니다. 이 폭발은 아침이 아니라 전날 밤 서린의 병실 복도에서 시작됐거든요. 전날 서린의 병실에서 채화영 목소리가 이강혁의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 순간 오장미는 숨을 멈췄습니다. 복도 끝 그늘 속에 몸을 붙이고 선 채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소리를 꾹 눌렀는데요. 통화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아서 더 무서웠어요. 이강혁의 말투가 너무 태연했거든요. 오붓길 사고까지는 서린도 모를 거라는 식으로 범위를 깔끔하게 잘라내는 말투였습니다. 채화영은 그 말을 듣고 낮게 웃었고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그 한 번의 통화로 오장미는 인정해버렸습니다. 아빠 오붓길은 사고로 쓰러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로 정리된 거였다고요. 눈물이 났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오래 못 갔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 없었어요. 오장미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닦지도 못한 채 마음속으로 문장 하나를 박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증거로 버티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이 다음날 아침 마대창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거실에서 이강혁은 서린 사고 낸 사람이 잡혔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단정했고요. 마대창은 고개만 끄덕이며 자백까지 받았으면 일단 묶으라고 했습니다. 말투가 딱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다는 말투요. 그래서 오장미는 그 자리에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이 옆에 있을 때 한마디 얻는 순간 냄새를 맡고 덮어버릴 게 뻔했거든요.
표정만 서린처럼 굳혔습니다. 억울해도 참는 얼굴, 화가 나도 티 안 내는 얼굴요. 그리고 이강혁이 서류를 챙겨나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오장미가 마대창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때 오장미가 꺼낸 건 울분도 호소도 아니었습니다. 마대창이 반응하는 단어만 골라서 던졌습니다. 지금 와서 자수한다는 타이밍이 너무 깔끔하다는 것, 이런 사건은 보통 끝까지 발뺌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돈 냄새가 난다는 거죠. 오장미는 자백은 믿지 말고 자백한 사람 통장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하면 설명이 되고 설명은 공격당하거든요. 마대창은 바로 뒤집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은 늘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을 해주고 상대가 방심하는 순간 뒤에서 칼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자백범으로 정리하자는 말만 흘려줬습니다. 최화영이 숨을 돌리게 만들고 이강혁이 안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뒤로 아주 조용히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자백범 통장부터 후르라고요. 입금이 어디서 시작됐고 출금이 어떻게 갈라졌고 마지막 계좌가 어디인지 흐름만 잡으라고요. 그 지시가 들어간 순간부터 사건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잡는 사건이 아니라 돈을 잡는 사건이 됐거든요. 돈은 숨기려고 쪼개도 마지막엔 습관이 남습니다. 결국 편한 계좌로 모이게 돼 있어요. 마대창이 마지막 계좌를 보는 순간 회장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강혁이라는 이름이 의심이 아니라 확정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오장미는 드림호텔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서린이었습니다. 오장미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이 열어주는 문이 있으니까요. 실장실, 서버실, 결제 라인, 내부 기록 열람 권한까지요. 오장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만으로 최화영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통화 내용을 받쳐줄 물증, 우붓길 사고 당일과 이강혁 동선을 연결할 단서,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지기 전에 잡아야 할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오장미는 서버 기록을 조용히 훑었습니다. 출장 기록, 법인 차량 운행 일지, 회장층 출입 공백 시간, 보안팀 알림 로그까지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붓길이 사고를 당한 날 법인 차량 경로가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아직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실이 풀리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 이 실을 끝까지 당기면 결국 최화영이 나온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문제는 호텔 안에서 혼자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강백호에게 짧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공개적으로 만나면 위험하니까요. 사고 당일 법인 차량 운행 기록을 확보했으니 백호 쪽 뺑소니 트럭과 연결되는지 확인해 달라고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최화영은 같은 시간 자기 집무실에서 서린의 사고 전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고친 휴대폰은 마대창이 가져가서 손에는 기기가 없었는데요. 최화영이 손 놓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통신사 이용 내역 조회를 회선 권한으로 열어둔 상태였고 발신수신 시간과 상대번호, 데이터 사용 시간대가 그대로 찍히더라고요. 거기에 클라우드 메시지, 동기화와 PC 백업까지 뒤졌습니다. 기기는 없어도 백업은 남아있으니까요. 그 안에 서린이 사고 직전까지 오장미와 주고받은 문자도 있었습니다. 내가 알게 된 거 있어. 만나서 얘기하자. 사고 이틀 전. 내용은 짧았지만 최화영 눈을 멈추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서린이 뭔가를 알았다는 뜻이고 누군가에게 넘기려 했다는 뜻이니까요. 최화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는데요. 기억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그 전에 정리해야 한다고요. 최화영은 아직 믿고 있었습니다. 드림호텔에 있는 서린은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무해하다. 그 서린이 오장미의 위장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죠. 위기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걸 최화영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정작 가장 큰 위기가 자기 코앞 실장실에 앉아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강백호는 메시지를 받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경찰 쪽에서 뺑소니 트럭 소유자가 특정됐다는 연락이 왔고요. 그 명의가 이강혁 라인과 연결된 인물로 잡혔습니다.
오장미가 보낸 법인 차량 기록과 맞춰보니 퍼즐이 딱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마대창이 수사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강백호는 그 개입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이 움직이면 최화영도 눈치를 채게 되니까요.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하기 전에 최화영이 먼저 이강혁을 정리해버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강백호는 시간을 쪼갰습니다. 한쪽은 수사, 한쪽은 돈. 관련자 한 명을 설득해 자백도 받아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마대창이 이 자백을 믿어줄까? 돈으로 산 자백이라고 의심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강백호는 자백서를 손에 쥔 채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회장님이 움직일지요. 여기서 결론 내리기엔 너무 빠르죠.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진홍주는 사흘째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코마 상태의 마설인, 그리고 드림호텔에서 마설인 자리처럼 권한을 쓰며 움직이는 설인. 날짜가 겹치는 사고 바뀐 행동. 홍주는 그 모순이 계속 머리를 긁어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염산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요. 생각만 하지 말고 써먹어야 한다는 산월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홍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염산월의 손에는 립스틱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 담긴 건 최화영 목소리가 들어간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길지 않았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염산월은 그걸 최화영에게 가져가면 위험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마대창에게 던질 명분으로만 쥐고 있기로 했어요. 마대창은 사람 말보다 숫자보다 움직임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염산월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회장님이 칼을 뽑는 타이밍에 이걸 얹으면 끝이 난다. 그 계산이었습니다. 강준호는 그날 오전 드림호텔 주방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설인이 주방 직원들 사이에 끼어서 식재료를 직접 만지고 맛을 보고 손짓으로 동선을 잡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알던 설인은 그런 걸 귀찮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인은 달랐습니다. 손이 너무 익숙했어요. 칼을 잡아본 손, 불을 본 손, 재료의 냄새로 상태를 읽는 손이었습니다. 준호는 집무실로 돌아와 설인이 두고 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결이 달랐습니다. 식재료 리스트가 구매가 아니라 이해로 써 있었거든요. 산지, 시즌, 당도 편차, 냉장고 온도 한 칸 차이, 소스 파트는 더 이상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산미를 올릴 때 레몬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식초의 종류부터 바꾸라는 문장에 준호 손이 멈췄고요. 마지막 장에선 레스토랑 동선이 손님 동선이 아니라 셰프 동선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런 문서를 쓸 사람은 책상 위 사람이 아니라 주방 안 사람이거든요. 준호는 보고서를 덮었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요. 지금 눈앞에 설인이 준호가 알던 설인이 맞는지. 밤이 되자 후반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증거가 쌓이는 속도보다 증거가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실장실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엔 법인 차량 기록, 뺑소니, 소유자 정보 CCTV 캡처본까지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고요. 오장미는 사진으로 하나씩 남겨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직 결정타는 아니지만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발신은 드림호텔 보안팀. 상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회장층 서버 접속 기록이 찍혔다고 말했는데요. 이강혁이 바로 확인하러 온다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오장미는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목소리는 흔들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딱 알겠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증거를 모으는 싸움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요. 오장미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밖으로 뛰면 의심이고 문을 잠그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위에 얹고 메모를 하나 붙였습니다. 내일 결제. 평범한 표시. 그런데 이런 평범함이 가끔 사람 목숨을 살립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다는 가면이 되니까요.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강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한번 훑더니 서버 접근 기록이 맞는지 확인했고요. 오장민은 대답을 1초 늦췄습니다. 너무 빨라도 들키고 너무 늦어도 겁먹은 티가 나니까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하면 거짓말이 길어지고 거짓말이 길어지면 들키거든요.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랬다고만 했습니다. 이강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편해진다는 협박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요. 오장민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어주면 지는 거라서요. 오히려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고 되물었습니다. 이강혁이 대표님이라고 답하는 순간 오장민은 확신했습니다. 이강혁은 확인하러 온 게 아닙니다. 회수하러 온 겁니다. 기록이든 파일이든 무엇이든요. 그런데 회수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못 내는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위에서 누가 손을 올려 눌러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강혁이 방을 나간 뒤 오장민은 서린이 남긴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린이 가지고 있던 증거는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최근까지 최화영과 이강혁이 나눴던 대화가 도청으로 정리돼 있었고요. 거기엔 그날이라는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그날을 지나면 우붓길이 나오고 우붓길을 지나면 사고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폴더에 최화영과 서린의 유전자 검사지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장민은 그걸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흔적이 남으면 다시 빼앗길 수 있으니까요. 대신 사본을 만들고 사본을 숨겼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오장민은 강백호에게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도청과 DNA 원본이 있으니 준비되면 한 번에 터뜨리자고요. 그 밤 최화영도 움직였습니다. 최화영은 서린의 통신 기록을 보고 결론을 냈습니다. 오장미 손에 뭔가가 넘어갔다는 확신이요. 그러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증거 회수.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은 늘 한 단어로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치우라고요. 이강혁은 답을 늦추지 않았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은 돈 흐름을 잡기 시작했고 오장민은 서버 흔적을 남겼고 최화영의 지시는 너무 급했습니다. 급한 지시는 늘 실수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강혁은 처음으로 보고를 미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휴대폰을 쥔 채 번호를 눌렀다가 멈췄는데요. 보고하면 최화영은 바로 없애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누군가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강혁은 결국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으로 최화영에게 숨기는 쪽을 택한 거예요. 그 선택이 이강혁을 살릴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빨리 끝장나게 만드는 선택이었을까요? 이강혁 본인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장실 현재로 돌아옵니다. 마대창 책상 위 종이 한 장. 돈 흐름의 마지막 계좌가 이강혁으로 찍힌 그 순간 말입니다. 마대창은 최화영을 불렀습니다. 최화영은 몸이 굳었습니다. 마대창은 왜 이렇게 급하냐고 묻는 식으로 최화영을 눌렀고요. 급한 쪽이 죄인이라는 걸 마대창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최화영은 급한 티를 절대 내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티가 났습니다. 돈이 걸린 날엔 표정이 사람을 배신하니까요. 마대창은 강백호에게 법으로 가면 깔끔하냐는 식으로 물었지만 사실은 최화영에게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압박이었습니다. 강백호는 시간 싸움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마대창은 시간으로 이기는 편이 아니라 사람을 꺾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최화영은 말로 막을 수 없는 영역에 들어왔다는 걸 알았어요. 이강혁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오장민은 그때서야 딱 한 줄만 얹었습니다. 자백범 하나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위해가 있다고요. 최화영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위해라는 단어는 마대창 귀에 칼처럼 꽂힙니다. 마대창은 위해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오장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증거가 날아갑니다. 대신 오장민은 일부만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방에 끝내지 않고 숨구멍을 남겨 다음 회로 끌고 가는 방식으로요. 마대창 측 사람이 조용히 USB 하나를 내려놓았는데요.
염산월 쪽에서 들어온 물건이었습니다. 마대창은 그 이름을 듣고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최화영은 확신했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칼을 뽑는다고요. 최화영은 이강혁에게 신호를 줬습니다. 지금이라는 신호요. 이강혁은 움직이려다 멈칫했습니다. 움직이면 더 걸리고 안 움직이면 잡힙니다. 그 망설임이 바로 마대창이 기다리던 틈이었습니다. 마대창은 이강혁을 확정했고 최화영은 더 이상 말로 막을 수 없었고요. 그때 오장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에게도 USB가 있다고요. 도청 파일이라고요. 최화영이 확 돌아봤습니다. 마대창은 오장미에게 가져오라고 했지만 오장미는 지금 주면 누가 먼저 없앨지 안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대창이 어디서 열지 묻는 순간 오장미는 사람들 앞에서 열겠다고 했습니다. 공개는 최화영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들키는 순간 권력은 무너집니다. 마대창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일 열자고요. 그리고 내일 오기 전에 누구 하나라도 건드리면 최화영이 먼저 끝난다는 경고를 얹었습니다. 그 말이 협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선언이었습니다. 최화영에게 남은 시간이 하루라는 뜻이니까요. 회장실을 나오는 순간 강백호는 오장미 옆에서 오늘 밤이 제일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오장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증거는 모이는 순간보다 공개 직전이 더 위험합니다. 강준호는 같은 밤 보고서 한 줄을 다시 읽습니다. 산미를 올리려면 그 문장이 계속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의 삶을 너무 잘 안다. 요리든 사람이든요. 준호는 내일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합니다. 염산월은 립스틱 USB를 손에 쥐고 창밖을 봤습니다. 회장님이 칼을 뽑았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진홍준은 안전하냐고 물었지만 염산월은 안전은 돈이 보장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혁은 지하 주차장에서 다시 휴대폰을 줍니다. 이번엔 최화영이 아니라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부터 뭘 해야 사는지 알려달라는 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려는 순간이었어요. 누구에게 전화를 건 건지는 아직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끊어야 다음이 더 미치거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남길게요. 내일 사람들 앞에서 도청 파일과 DNA가 열리는 순간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 최화영일까요? 이강혁일까요? 아니면 설인이라는 이름 자체일까요? 다음 회 스포까지 쭉 챙기실 분들은 구독 고정해 두세요. 내일은 말이 아니라 원본이 사람을 찢는 날이거든요.